자,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를 보면 얘는 발상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발상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셔야 되고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작가의 개성의 포인트를 두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단원도 그렇습니다. 자,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춘천에 이 춘자가 봄 춘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봄을 나타내는 이 말이 들어있으니까 춘천이라는 곳은 왠지 언제나 봄일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 춘천이 항상 봄이라는 게 아니라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 왠지 이 사람의 이미지 속의 춘천은 항상 봄이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겨울에는 불광동이 생각나요. 여름에는 냉천동이 생각난다. 근데 이 박스는 지금 뭐예요? 계절과 관련된 연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무릉도원은 도화동에 있을 것 같고 문경에 가면 기쁜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이거는 이 단어의 뜻과 관련된 연상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화동이 왜 무릉도원이냐? 도화가 뭐예요? 복숭아 꽃입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에 뭐가 있어요?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그래서 무릉도원의 천도복숭아를 떠올리면서 왠지 도화동에 가면 도화, 복숭아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화동 이러면 왠지 무릉도원이 거기 있을 것 같은 느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뜻이 도화동의 뜻, 복숭아꽃이라는 뜻이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경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듣다. 뭐 소식을 듣다인데 정확하게는 소식을 듣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건 기쁜 일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듣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 가면 왠지 기쁜 소식이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박스죠. 추풍령. 그러니까 추풍령의 추자가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항상 가을일 것 같다. 이해되시죠? 겨울에는 그럼 왜 불광동이 생각나요? 불광동?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겨울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왜 냉천동이 생각나겠어? 시원할 테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처럼 춘천도 그러하다. 이 한자 뭐요? 봄춘자죠? 봄춘자. 여기서 보시면 2연 전체에 걸쳐 펼쳐질 시적화자 연상 및 상상을 도입하는 기능을 했다. 자, 까닭도 연고도 없이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 좋아하나 봐, 그죠?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운미나리 발도둠할 거라. 녹담한 눈 응달발치에 두고 마른 억새 깨벗은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피고 있는 진달래꽃을 닮은 누가 있을 거라. 자, 이 부분은 이건 지금 뭐냐면 춘천의 봄의 모습을 상상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서 가고 싶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까닭도 연고도 없이 춘천에 가고 싶다. 왜? 춘천에 가면 얼음 내리는 얼음 풀리는 풀가가 뭐야? 나 진짜 제정신인가?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미나리가 나고 녹담한 눈 옹달발치에 두고 마른 억새 깨벗은 나뭇가지 사이에 진달래꽃이 피는데 그걸 닮은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상상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왜 느닷없이 불쑥불쑥 춘천에 가고 싶어지지? 동경의 대상이다. 이거 좀 체크해 줄까요? 동경. 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쓰였습니까? 쉼표가 많이 쓰였다.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쉼표가 많이 쓰였어요. 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라. 그죠? 다만 새봄 한아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몽롱한 안개 피듯 언제나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본 적은 없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쉼표 사용은 뭡니까? 강조의 효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쉼표는 강조의 효과. 됐죠?
심리적으로 동경하고 있고 거기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춘천을 상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엄두가 안 나지, 두렵지, 겁나기도 하지. 이건 뭐냐면 갔는데 내 상상이랑 다르면 어때요? 실망하겠죠? 그래서 내 상상과 다를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봄은 산 넘어 남촌 아닌 춘천에서 오지. 이건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김동완 맞나? 맞을 거예요. 김동완이라는 분의 산 넘어 남촌엔 누가 살길래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산 넘어 남촌에 봄은 남촌에서 온다 뭐 그런 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춘천에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름날 산마루의 소낙비는 이슬비로 몸 바꾸고.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엔 뭐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리죠. 근데 여름에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데 춘천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춘천이니까, 봄이니까. 이해돼요? 단풍,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춘천은 왠지 아지랑이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봄이니까, 춘천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낙비, 이건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이게 이슬비가 될 것이다. 봄이다. 그러니까 춘천에는 다 봄일 것이다. 춘천은 여름이 없을 것이다. 춘천에는 가을이 없을 것이다. 단풍은 가을인데 이게 이제 아지랑이 봄일 것이다. 아, 진짜 오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다 봄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쌓이는 낙엽 밑에는 봄나물 꽃다지 노랑 웃음도 쌓이지. 노랑 웃음을 청각의 시각화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웃음이 청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웃음이 청각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얼굴 표정으로도 웃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청각은 아닌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잡서 만드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웃음을 청각으로 본다면 청각의 시각화가 맞죠. 만약에 웃음을 청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웃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냥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단풍도 꽃이 되지 귀도 눈이 되지. 이 귀도 눈이 되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해석인데 뭐냐면 단풍은 가을이었죠. 단풍이 꽃이 되지. 꽃은 봄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풍을 얘는 귀로 느끼나 봐요. 에? 그러니까 단풍이 떨어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낙엽 밟는 소리.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을은 소리로 느끼는 계절. 그러므로 귀의 계절.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단풍도 꽃이 되지가 귀도 눈이 되지랑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단풍은 소리다. 단풍은 소리다. 그러므로 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꽃은 보는 것이다. 봄. 네.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도 눈이 되지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귀도 눈이 되지 해석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은 귀의 계절, 그 다음에 봄은 눈의 계절이다. 그래서 단풍이 꽃이 된다라는 것은 귀가 눈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게다가 봄이 뭐야? 봄. 보는 것. 이거랑 이제 동음이어잖아요. 이해돼요? 스프링 말고 눈으로 보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봄이 동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장난 언어유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풍이 꽃이 되지 귀도 눈이 되지. 왜? 춘천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발상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발상. 뭐 표현법은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발상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춘천이라는 도시, 실제 도시는 아니지만 춘천이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의 장소는 가을에도 봄일 것이다. 여름에도 봄일 것이다. 늘 봄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해요. 귀도 눈이 되지 나타난 시인의 개성적 발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봄을 눈으로 본다라는 말의 주일인말이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은 소리, 봄은 눈 이런 거죠.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의 계절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천은 상상 속에 있는 장소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